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아무리 주말이지만 안 올릴 수가 없어서 처절한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스토리는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소주제, 작은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의 그 제목은요, 마취 없이 제왕절개 수술, 마취 없이 두개골 수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의 제목은요, 이스라엘, 미국의 휴전제의도 거절하고 구급차까지 폭격했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의 제목은 번지는 엔타이 유대주의 여론에 이스라엘 해외여행 자제령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마취 없이 제왕절개 수술, 두개골 수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생지옥입니다. 곳곳에서 절규와 비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 있는 유엔과 미국의 구호단체 관계자들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구호단체 매드 글로벌, 이 매드 글로벌의 구호단체 사람들은 대부분 의료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매드가 붙는데, 미국의 구호단체인 매드 글로벌에서 활동 중인 한 여성 의료진 라자 무슬레 씨는요, 이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그 알시파라는 병원의 처참함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생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라고 현재 의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괴멸한다면서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무차별적인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 가자지구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슬레 씨는 병원들의 상황은 비참합니다. 비명과 절규와 울음소리만 난무합니다 라면서 알시파 병원으로 피난을 온 많은 사람들은 누가 환자고 누가 피난민인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한 여성은요, 병원 바닥에 그저 멍한 표정으로 앉아서 피를 그대로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도 있다고 하고, 또 한 젊은 남성은 목과 다리에 붕대를 칭칭 두른 채 유혈이 낭자한 그냥 바닥에 누워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구호단체 케어 인터내셔널은 가자 지구의 임신 여성들이 마취제도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에서 또 이런 고통 속에서 다음 달까지 하루 평균 160명의 임신부가 출산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인간이자 의사로서 이 같은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마취제가 동났고 또 환자를 치료할 항생제와 붕대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내 35개 병원 가운데 16개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운영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병원 내에 있는 신생아들이 있는 그 인큐베이터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영아들의 목숨은 그저 신에게 맡길 뿐입니다 라는 것이 현재 전언입니다. 병원에 실려온 일부 어린이들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심하게 입기도 했습니다. 너무 부상이 심해서 이게 누군지 신원 확인을 거기서 지금 그와 전쟁통에 무슨 지문 채취를 하겠어요? DNA 유전자 매치를 검사하겠어요? 그저 얼굴 보고 얘 누군지 아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진 정도 있겠죠. 대조가 안 된다는 거죠. 부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 응급실의 한 의사는 내가 더 죽고 싶습니다. 끔찍한 장면을 매일매일 보는 것보다 아예 내가 죽는 것이 그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울면서 토로했습니다. 의사가요. 카말 아드완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의료품 부족에 마취제도 없이 중상자들을 수술하고 상처를 소독하는데 식초를 쓰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수술 중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밖에서도 크게 들린다라면서 두개골 수술을 마취제 없이 하는 것도 봤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여하튼 뉴욕타임즈 기자의 전언이 그렇습니다. 두개골 수술을 마취제 없이 하는 것도 봤다라고 전했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의 위험도 커졌다고 합니다. 이 가자지구 내에 당뇨, 암, 또 심장병 환자는 무려 35만 명, 또 신장투석 환자는 1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신장투석 장비는 물론 기초의약품마저도 없어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외상 환자가 가장 심각할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또 정신적인 충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주민들의 그 고통도 그들 외상 환자 못지않게 심각하다라는 것이 현재 분석입니다.
특히 이 정신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요, 이 가자지구 주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현지의 얘기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주민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감,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보복 공격으로 인한 가자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 등은 지금 산출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소속으로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는 전문가와 또 가자지구에 파견되어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파견된 전문가, 또 가자지구에 파견된 전문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현재 부상자는 물론 피랍자, 그러니까 인질이 자기 친인척이나 가족 중에 누가 인질된 거죠. 피랍자 가족 또는 심지어 생존한 그런 생존자까지도 심각한 정신적인 외상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 트라우마가 바이러스처럼 지금 이스라엘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를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 작은 주제, 이스라엘, 미국의 휴전 제의도 거절하고 구급차까지 폭격입니다. 이스라엘은 교전을 일시 중단하라라는 미국의 제안까지도 거부하고 하마스를 상대로 한 공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지어 가자지구 한 병원 입구에서 중상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행렬이 공습을 받아서 폭격을 받아서 1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측은 구급차 이동 직전에 이렇게 우리가 구급차가 여러 대가 이동을 할 것이다 알고 계시라라고 국제 적십자사 측에 이송 계획까지 미리 설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송되던 사람들은 모두가 환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하마스 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부인도 안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적십자사 측은 국제 적십자 소속 구급차 한 대가 알시파 병원 입구 2m 앞에서 폭격을 받았고, 또 보건부 소속 구급차는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어느 정도 이동하던 도중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확인되면 의료진을 겨냥한 것인데요. 자,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의료진을 겨냥한 공격은 분명한 제네바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전쟁 범죄입니다. 국제 적십자사 측도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큰 비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군은 다수의 하마스 테러 공작원들을 공습으로 제거했다라면서 폭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 조직원들이 사용하던 구급차를 식별해서 공격을 했다라면서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은 아니었다라고 일단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 아래 하마스 사령부가 그 지하에 숨겨져 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알시파라는 병원에서 오가는 차량은 물론 이제는 구급차까지 폭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시 비난민 수용소로 쓰이는 가자지구 북부의 한 학교도 공습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 공습으로 2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기자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기자들 거의 29명, 한 30여 명 가까이 현지에서 기자들도 사망을 했다라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에게 굉장히 항의를 하자 이스라엘이 한 얘기는 뭐였습니까? 제가 전해드렸죠. 각 언론사의 내용을 보내서 기자들의 안전도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기자들의 안전, 즉 당신네 회사 직원의 안전은 당신의 회사가 책임져라 라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프랑스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통신사가 AFP 통신사입니다. 이 AFP 통신사도 가자지구 내에 있는 AFP 지사가 공습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이 같은 공습 사실을, 이 피해 사실을 밝히는 등 민간 시설 피해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프랑스 AFP 통신사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인 우리 사무실도 피격당했다, 공습을 당했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공식 제안한 인도적인 목적의 그 일시 교전 중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인질들이 풀려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면서 인도적인 목적의 일시 휴전을 합시다라고 이스라엘을 설득을 했습니다. 뭐 합시다가 아니죠. 그렇게 하라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일시적인 휴전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정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블링컨 장관 빈손으로 돌아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서방의 그 언론들조차도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 말도 듣지 않는다,
마이웨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시 휴전을 설득하려고 이스라엘을 벌써 3번째나 직접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significant한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significant, 이 단어는 정말 좀 특별히 강조하려고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뭐 아주 확실한 또는 뭐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의 뭐 이런 최고의 강조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렇게까지 블링컨 장관이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마이웨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블링컨 장관은 체면도 뭐고 다 구기고 빈손으로 이스라엘을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나온 블링컨 장관은 이제 요르단으로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집트 등을 포함한 이 아랍 5개국 외무장관과 회동을 하고 이 전쟁 해법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옆 나라에 가서 옆 나라 사람들 모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미국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소위 그 말빨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뭐 사실 그 미국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강경하게 우리 이스라엘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준 이스라엘에게도 미국은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 나오면서 깨달았어야 하는데 글쎄 블링컨 장관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의 말빨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것 알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소 제목의 주제의 얘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 주제의 제목은 번지는 반이스라엘 인식 그리고 이스라엘 해외여행 자제령입니다. 민간이 피해가 늘어나자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흐르자 이스라엘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반유대주의 사건과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국민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테러 관련 여행 경보를 내린 국가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여행 경보를 내리지 않은 그런 국가까지 사실상 전 세계에 걸쳐서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공격과 또 반이스라엘 선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해외여행 자제령을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어서 유대교 회당이나 또는 유대인 단체가 활동하는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을 오가는 항공편이 있는 그런 공항이 현재 시위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최근에 한 3주 사이 312건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90건은 이번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반유대주의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그러니까 최근에 3주, 1년 전에 그 3주, 그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특히 또 대학가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문대죠. 이 코넬 대학은요, 최근 유대인을 처치하겠다라는 내용의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린 한 학생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학교 전체가 지난 금요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코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패트릭 다이라는 학생이 체포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에 관련된 그 폭력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경찰청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와 그리고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 그리고 퀘벡주의 몬트리올 등 유대인과 무슬림 인구가 밀집 거주하는 지역에서는요, 이번 전쟁 이후 증오범죄 증가세가 뚜렷한 일상이고 관계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경찰은 지난달 그 증오범죄 발생 건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트리올에서는 지난 3주 동안 아랍계와 유대인 관련 사건이 모두 5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자, 52건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몬트리올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에 토탈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이 71건이었는데 지난 3주 동안에 거의
평상시 10달에 맞먹는 그런 수치의 증오 범죄가 단 3주 만에 몬트리올에서는 발생한 것입니다. 자, 오타와 가볼까요? 오타와의 그 이슬람 사원에 참 사람의 분변이 뿌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타와 이슬람 사원에는 그 대변이 뿌려지거나 또는 토론토 시내 일대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한 반유대주의 표식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등 정말 캐나다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륙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볼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의 건물 곳곳에 유대인의 상징인 다윗의 별 낙서가 그려지고 있고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는 2차 대전 당시 그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추모하는, 그때 그것을 반성하고 추모하는 그런 동판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 대학살을 반성하고 추모하는 동판 4개가 완전히 훼손되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을 추모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어떤 그런 행위인 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유대인 혐오 범죄인 것으로 보여서 유럽의 각 국가 그 현지 경찰들도 이 추가 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볼까요? 오스트리아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오스트리아의 비인의 한 그 유대인 장례식장에서는요,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가보니까 화재가 난 그 장례식장 건물 외벽에 역시 반유대주의 표식으로 보이는 낙서가 빨간색 페인트로 커다랗게 칠해져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방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반이슬람도 안 되고요, 반유대주의도 안 됩니다. 더욱이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는 물론 더더욱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후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약속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이스라엘 정예 병력은 하마스만 척결하는 소위 외과 수술적 공격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와 정보력 그리고 기술력을 가졌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외과 수술적 공격을 하겠다더니 외과 수술 병동을 공격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이 이제 점차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도 대놓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자신의 말빨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내심 굴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이 아무리 그 자신도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엄연한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말입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이 돌아서면 이스라엘은 원하는 걸 쟁취하기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민간인 피해는 정말 제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처음에 얘기했던 그 외과 수술적 타격으로 하마스를 소탕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